그날 밤 또다시 신입 수용자들을 이송하는 차량이 들어왔다. 이송된 신입 수용자들은 모두 9명. 신입 수용자들이 오는 날은 담당 교도관들이 가장 긴장하는 날이다. 아무래도 아픈 사람 환자 여부죠. 아픈 사람 있나 없나. 그게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하니까. 경찰서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교도소로 이송된 신입 수용자들은 1차로 서류를 통해서 신상을 파악하고 몸 어디 아픈 데 있어요? 2차 구두 질문으로 개별 건강 상태를 점검한다. 주민번호 좀 주세요. 본인이 원해도 교도소에서 본인만 있는 게 아니고 인화물질이라든지 이게 영치가 부족한 것은 폐기시키면 돼요. 네? 요것은 증거품이라니까 내가 해드리는데. 네. 아, 얘기할 수는 있으니까. 네. 연기군. 예. 신입 수용자들이 갖고 있던 소지품들은 카드에 목록을 적은 다음 교도소 측에서 따로 보관하고 이어 수용자의 지문 채취가 이루어진다. 혹시 안에서 뭐 쓸 수 있는 줄 알고 몸에 이제 감춰갖고 들어가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안에서는 못 쓰니까 처음 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지금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송 절차에 따라 혼자서 교도소 내 관복으로 갈아입는 수용자가 있는 반면 여전히 술에 취해 있는 수용자도 있는데 정신 차려봐. 정신 차려봐. 일어나. 일어나. 여기 간단하게 물 좀 마시고. 때문에 기본적인 신상 기록을 확인하는 일조차 쉽지가 않다. 노역수들 밤에 오는 사람들은 이제 옷 갈아입기도 어렵죠. 옷 갈아입기도 이제 술이 많이 취해서 오니까 지금도 오늘 좀 술 취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때가 어렵죠. 말로 다 해서 말로 다 통하면 되는데. 자, 얘기하지 마시고 열 맞춰가세요. 검신기 3명씩 천천히 일로 통과하세요. 3명씩. 검신기를 통과하면서 신체 검사를 마치고 나면 바로 방배정이 이루어진다. 2940 3화 3방 2875 3화 3방.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미결 사동의 방배정을 받은 신입 수용자들. 새로 이송돼 온 수용자들끼리 혹은 기존에 미결 수용자가 있는 수감실로 두세 명씩 짝지어 들어가는데 방배정이 끝난 뒤 창문 너머로 신입 수용자들의 점검이 이루어진다. 불편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오늘 오신 분들. 네. 이불 괜찮으세요? 한 개만 더 주시죠. 신입 수용자의 요구 사항에 곧바로 담요를 가져와서 넣어주는 교도관. 특히 신입 수용자들이 이송된 첫날 밤은 심리적인 부담을 이기지 못해 자해 또는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더 주의 깊게 야간에 혹시 자살 사고나 이런 거 심적으로 좀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방배정이 끝난 뒤 신입 수용자들의 이름이 적힌 명패를 새로 바꾸면서 또 한 번 내부 상태를 확인하는 교도관.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송 첫날 밤이 소리 없이 지나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또다시 시작된 교도소의 하루. 아침부터 전화벨이 가장 많이 울리는 곳은 김석규 교도관의 책상. 접견실 담당. 접견자입니다. 예, 주방에 2649. 하루에 접견 예정된 수용자 명단을 뽑고 수용자를 호출하러 가는 김석구 교도관.
하루 종일 해당 사동의 수감실과 접견실을 왕복해야 하는 일과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접견이 끝난 뒤에는 다시 한번 수용자의 간단한 신체 검사가 이루어진다. 교도관의 점검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수용자의 접견실 출입이 허락되는데, 저마다의 이유로 접견실을 찾은 수용자들. 수감실로 돌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바로 김석구 교도관이다. 미결 수용자의 가족 면회에 변호사 접견에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훌쩍 지나간다는 김석구 교도관. 한 2년 넘었지만 아직 뭐라고 해야 될까? 아직 다 못 겪어본 것 같아요. 아직 뭐 공장 뭐 담당도 아직 해보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뭐 직업에 대해서 뭐라고 특별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래도 좋은 점도 있고 좀 재밌는 점도 있고 좀 뭐 무서운 것도 많았고 지금도 무서운 건 좀 있고. 아직은 담당 부서가 없지만 한창 교도관 업무를 배우는 2년차 교도관으로서 날마다 고군분투입니다. 이제 밥 먹으러 가시면 예. 이제 좀 한숨 돌리는 시간입니다. 예. 밥 먹으면서 이제 조금. 김석구 교도관이 하루 중 유일하게 마음 편히 쉴 수 있다는 점심시간. 그나마 오후 1시에 늦은 점심을 청하는데, 되겠습니다. 꿀맛. 예. 근데 오늘 좀 반찬이 좀 그러네. 하지만 마음이 바쁘면 몸도 따라 바빠지는 법. 오후에도 빼곡하게 들어찬 접견 업무 때문에 점심 식사 후 물 마시고 모자까지 챙겨 쓰고 나가는데 걸린 시간이 겨우 15분. 식사 후에는 교도관 휴게실로 가서 커피 한 잔을 후다닥 마시고 점심시간을 마감한다. 다시 자신의 접견 업무로 되돌아오기까지 채 30분을 넘기지 않는 김석구 교도관.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출입문 단속을 절대 잊지 않는다. 예. 그 수용자 그 개요를 위해서 항상 문을 열고 닫고 잠궈놓고 그러거든요. 사회에서 이렇게 많이 열어본 적 있으세요? 없죠. 여기서 처음이죠. 여기서 이렇게 많이 만져본 또 처음이다. 괜찮습니다. 교도소의 특성상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늘 열쇠로 굳게 문을 잠그는 것이 이제는 습관이 됐다는 김석구 교도관. 수용자들과 함께 수감실에서 접견실까지 매일 왕복하는 일이 주 업무인 그가 하루 동안 걷는 거리는 과연 얼마나 될까? 한 만보기로 재봤는데 제가 하루에 한 34,000 정도? 그 정도 만보기로 나오더라고요. 걸음이? 예, 걸음이. 접견 업무가 잠시 뜸해진 틈을 타서 휴게실에서 잠시 한숨을 돌리는 김석구 교도관. 한겨울에도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될 지경이다. 이때는 근무복 많이 준비해 놓으셔야 되겠네요. 수가 없어요. 예, 하루 종일 뭐 예,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럼 땀에 젖은 근무복 입고 계속. 예, 그대로 입고 이제 식혔다가 다시 또 잠깐 쉬어요? 예, 그러니까 에어컨 있는데 휴게실 가서 열심히 말렸다가 다시 또 쉬는 시간에 말렸다가 또 그리고 다시 또 근무 들어가고. 예, 예. 한편 이송되온 미결 수용자의 경우는 기결 수용자와 달리 조금 더 큰 수감실에서 대여섯 명이 함께 생활하는 미결 사동으로 배정된다. 2516. 새로 이송된 수용자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챙기는 미결 사동의 교도관. 평상복 엑사이즈 2엑사이즈로 바꾸는 거 내일 구매해서 와가지고 교환해 줄 거예요. 내일 주시면 돼요. 씨, 변호사 드릴게요. 오니까 나오세요. 변호사. 씨의 접견. 접견.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의 특징상 기결 수용자보다 훨씬 더 자주 가족 면회와 접견이 이루어지는데, 접견 호출을 받은 수용자들의 수감실 문을 여닫는 일만 하루 평균 150회가 넘는다고 한다. 12월 22일
14시 30분 오후 2시 반 속행. 선고 아니에요? 심의 계속해요? 22일 30m 가량 되지 않겠습니까? 30m 조금 안 되려나요? 30여 미터 정도. 하루에 몇 번이나 반복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감을 잡아서 보통 접견 인원이 10, 20, 30. 그다음에 변호사 접견이 보통 한 5명. 오늘 같은 날 기준으로 하면 1번, 2번, 한 100번 정도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6번. 비전운동! 매일 있는 수용자들의 운동 시간. 교도관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진다. 운동장에 나가는 수용자들을 잘 살피는 것은 기본. 거기에 한 가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사항이 있다는 것. 운동장에는 덤보면 안 돼요. 말이 오면 바로 올라오세요. 볼일 보는 규칙까지 일일이 설명해주고 나서야 잠시 한숨을 돌리는 이호성 교도관. 하루 종일 뛰어다니다 보니 이제는 아예 1리터짜리 물병을 따로 준비해놨다. 수용자들의 운동 시간이 돼야 겨우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데. 좀 우스갯소리 하면 문 따다가 보면 점심 먹으라고 하고요. 문 따다가 보면 퇴근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돌발 상황이 벌어졌다. 매번 주의를 줘도 운동장에서 볼일을 보려는 수용자가 꼭 발생하는 것이다. 게다가 늘 동일 인물이다. 똥마려운데요. 예, 안 나와요. 그렇죠. 안 나와야죠. 변은 화장실에서. 어떻게 할까요? 오늘까지 벌써 6번. 여건이 똥마려운데요. 계속 막 운동으로 똥. 이럴 땐 그저 몇 번이고 신신당부를 하는 것 외엔 달리 방법이 없다. 변은 화장실에서. 네, 화장실. 네, 미치겠어. 저는 그 화장실에서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수용자에게 규칙 엄수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호성 교도관. 놀라게 하지 말고 변도 못 볼라. 편안하게. 저 양반 화장실 있을 때는 하여튼 최대한 편하게 해드려. 최대한. 그렇게 화장실 문제가 마무리되나 싶더니 이번엔 또 다른 미결 수용자가 법률 문제에 대한 상담을 신청해 왔다. 집행유예 취소. 근데 이거 저기 안녕은 뭐라고 써야 될지. 아니 변호사가 뜬금없이 무슨 자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하진 않았거든요. 아 국선이요? 1심에서 샀던 사람이 네. 이게 320m인가? 청구한다. 1심 이후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는 미결 수용자의 상담 요청에 자신의 일처럼 꼼꼼하게 법률 사전을 찾아보는 이호성 교도관. 그래서 그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근데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즉시 항고를 하면은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재판을 하는데 항고기 때문에 공판은 안 할 거요?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기를 바라는 미결 수용자와의 상담은 잘 끝났지만 길어진 상담 시간 때문에 뒤로 밀린 업무들이 이호성 교도관을 기다리고 있는다. 수용자에게 잠시도 시선을 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150여 명의 미결 수용자들을 전담하고 있는 이호성 교도관. 말 그대로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이다. 저게 먹으면 언제쯤 퇴근할지 이제 대충 시계를 안 봐도 감이 옵니다. 이렇듯 바쁘고 힘든 일과를 그는 어떤 심정으로 이겨내는 걸까? 제가 좋아하는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대에 가서 남이 빗자루 들 때 넌 쓰레받기까지 들어라. 간단하다. 군대 생활이 답답하고 힘들 텐데 남이 빗자루 들면 너는 쓰레받기까지 들어라. 그러면 네가 굳이 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고 존경한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거창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남이 빗자루 들 때 쓰레받기까지 든다 생각하면 존경받을 것 같아요. 꼭 제가 그걸 다 한다고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고 싶다는 얘기죠. 지금도 뭐 한편 기결사동에서는 김재만 교도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상담 중이다. 조금 전 기결 수용자와 사동 청소 담당자와의 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인상 더럽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청소가 지금 많이 흥분돼 있고 그래서 달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뭐가 넣을 데가 없다고 또 여기로 차고 들어와서 여기서 막 휘정구니까 청소가 좀 인상이 좀 안 좋으니까 싫은 표정 지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싸우려고 해가지고 억지로 집어넣고 지금 방 안에서는 계속 청소 부르고 지금 가지 못하게 하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두 사람의 감정 싸움을 화해시킬 방법은 없을까? 아니, 결국 김재만 교도관이 중재에 나섰다. 문제를 느낀 수용자를 직접 찾아가서 슬며시 얘기를 꺼내보는 그냥 온 사람이 흥분을 아니요, 내가 아까 이제 너가 이제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너 항상 그렇잖아. 재수자들 막 이렇게 좀 세게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듣고 있잖아. 이게 중계방송이잖니. 이제 사동 관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세게 나서 미안하다. 잘 지내고 여기서도 좀 잘 얘기하고. 가장 좋은 화해 방법은 솔직하게 자신의 속내를 밝히고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던가. 먼저 상대의 허물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화해를 청하는 김재만 교도관의 말에 수용자 역시 누그러진 태도로 사과를 하면서 갈등이 풀렸다. 오늘은 그래도 좀 힘들었지만 일이 깨끗이 끝났기 때문에 내일 홀가분하게 피곤하죠. 워낙 그 월요일 날이 일이 뭉쳐져 있어요. 일이 오늘 이송도 한 7명이 왔고 또 뭐 갈등도 한 3건 정도 있었고 뭐 이랬지만 무사히 잘 끝났고 근데 이제 내일이면은 아마 조금 편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또 하루 시작하는 겁니다. 예. 몇 방이었지 아까 때? 여기 만기 전방하면 데리고 가겠습니다. 만기요. 만기 출소자를 직접 데리러 가는 김재만 교도관. 갈 때가 됐네. 2명의 만기 출소자가 교도소를 떠나는 날이다. 고생 많았다. 수용자의 만기 출소가 반가우면서도 돌아서는 표정이 허전해 보이는 김재만 교도관. 수용자하고 직원하고 관계도 그 어떤 업무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저를 끔찍이 사랑했고 이렇게 좋아했던 그런 수용자들도 또 직원들도 갈 때는 조금 이렇게 시큼해요. 사실은 뭐 이별이기 때문에. 근데 또 오면 반갑긴 반갑지만 오면 안 되죠. 오면 안 되죠. 만기 출소까지는 아직 10여 분을 남겨놓은 시간. 그러니까 옷을 딱 갈아입으시고 요 버리고 가실 거 반복은 당연히 놓고 가셔야 되고 신발 버릴 것은 다시 여기다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있는 물건 중에도 버릴 것은 다시 여기다 넣어주시고 파란색 수영복을 벗고 처음 입었던 옷으로 갈아입는 만기 출소자. 하나씩 다시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중이다. 처음 수용자가 가지고 왔던 소지품들 역시 꼼꼼하게 챙겨서 돌려주는데 사회 나가시는 지금요? 지금 뭐 별 느낌 없어요. 네. 이거 온수에 그냥 몸 담그고 싶은 거밖에 없이. 교도소에서 혹시 수용 생활하시면서 느끼셨던 마지막으로 몇 가지 설문조사에 답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데 수용돼 있는 그동안 닫힌 공간 속에서 함께 살아온 교도관들을 바라보는 만기 출소자의 시선은 어떤 것일까? 체크 좀 해주십시오. 네. 작업상의 의미 가장 고생하신 거. 같이 근무를 해야 되니까. 죄수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니까. 네, 작업상에 공장이 나기 때문에. 여기가 갇힌 공간이니까. 갈 테니까. 그래요? 직원들도 같이 있어요. 기다리라고 밤새야 먼저 돼요. 밤새. 그러니까 예, 아니 직원분들이 여기 직업인데 처우가 어떤지 저는 모르지만은 제가 한 1년 이렇게 보면서 정말 고생들 했어요. 마지막 출구로 향하는
만기 출소자들을 배웅하러 나온 담당 교도관. 그림 내신 200판통이죠. 다뭐 그랬던 점 잊으시고 나가서 행복하게 사세요. 이제 다시 세상 밖으로 첫걸음을 떼는 두 사람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교도관. 그거 좀 안아서 옆으로 같이 드세요. 바깥 세상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족의 품으로 수용자를 무사히 돌려보냄으로써 자신의 임무를 완전히 마치는 순간이다. 고생하셨습니다. 잘 사십시오. 고생했어요. 딸내미 잘 지내요. 잘 사십시오. 고생하시고. 금숙! 예. 여기가 차들을 하고 있죠? 맨날 이러고 있는 건 아니겠지? 많이 아파요? 약은 먹었어요? 네. 거기도 아예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으니까 이불을 피고 옷 벗고 이렇게 누워요. 알았죠? 집중력과 세심한 관찰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 저 화장실 들어가면은 저거 밑에 붙이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저거 또 붙였어요? 저거 띄어요. 그 수건 띄고 밑에 거는 그리고 거기 앞에 그 수건 거리 만들어 놓은 거 문에 저거 떼가지고 오세요. 그거 종이 그 박스 터치로 붙여놓은 건가? 일로 가지고 와요. 1400 어디에 연달이? 첫 번째? 11번? 잠자리 몇 번째? 세 번째? 번 어디에요? 번 화장실 앞에. 좁은 거실에서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툼이 자주 발생하고 상대적으로 힘없는 수용자들이 피해를 많이 봐 취침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거실은 취침 자리를 확인하고 어떤 거실은 그냥 지나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나름 원칙이 있습니다. 수용자 간의 그 서열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거실에 들어간 날짜 순으로 수용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부터 1번, 2번, 3번 이런 순차적으로 화장실 앞에가 가장 최근에 들어온 수용자 이 이제 순서대로 취침 자리를 지정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확인을 한 그 거실이 다 노란 명찰이 있는 거실만 제가 확인을 했잖아요. 노란 명찰을 그 수본을 갖고 있는 수용자들이 주로 조직폭력 사범 그리고 관심 대상 수용자 이렇게 좀 수용자들 사이에서 나름대로 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수용자들이 노란 명찰을 달고 있거든요. 그 거실에서 그 수용자들이 멋대로 취침 자리 지정된 대로 자지 않고 멋대로 할까봐 그 거실을 중점적으로 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잘 지도록 하세요. 교도소 내 군기 반장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출동하는 일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정 교화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일반 과실범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수용자들 죄를 짓고 들어온 사람들한테 뭐 선하다고 표현하면 뭐일지 몰라도 저는 이제 상대적인 거를 말씀드리자면 그런 장기수 그런 소위 말하는 악질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들하고는 아주 판이하게 다릅니다. 근데 이제 원주 같은 경우는 그런 수용자들을 완전히 구분해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수용자들하고 같이 섞이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같은 수용시설 안에서 그런 착한 수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왕왕 있고 그리고 또 악성 감염이라 그러죠. 죄질이 진짜 극히 불량한 수용자들한테 그 범죄 성향이 감염되는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시설이 보완이 돼야 되겠죠. 1급 수용자부터 4급 수용자까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수용자들을 급수별로 나눠서 처우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그 수용자들을 그 섹터별로 나눠서 수용할 수 있는 수용 시설이 없습니다. 모자르죠. 대전교도소에는 약 2,800여 명의 미기결수와 함께 약 670명의 교도관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복 입는 저의 모습에 반해 동생도 교도관이 됐습니다. 동생은 김천 소년교도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용동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 의뢰가 있습니다. 휴대폰이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수용자한테 들어가면은 뭐 이제 문제의 소지가 커지니까요. 이게 처음엔 답답했는데요. 이제 좀 지나다 보니까 친구들도 이제 전화 안 받으면 당연히 야근인가 보다, 근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럼 핸드폰 말고 다른 게 또 안 되는 게 있어요? 담배도 안 됩니다. 대전교도소는 4부제 근무를 하는데요. 주간, 야간, 휴무, 반나절 근무인 윤번 근무입니다. 오늘은 야간 근무가 있는 날입니다. 오전에도 뭐 특이사항 없고요? 없고. 네, 알겠습니다. 이름만 잘 적어주시면 되고. 네, 이런 변동 없네요? 이런 변동 없습니다. 예. 20일만 사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 반복 없고.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수고하세요. 주간에 이제 그 특이사항 같은 거, 혹시 뭐 누가 난동을 좀 소란을 피웠다거나 이런 거 있으면은 야간 근무자한테 알려줘야지 야간 근무자도 이제 좀 참고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본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오늘은 다행히 지금 특이사항 없다고 그래서 특이사항 없으면 아무래도 야간에 시작할 때 부담감이 좀 덜하죠. 수용자들에게 제가 왔다는 것을 알리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잘 지냈죠? 네. 아니. 그래요? 쉬어요? 저 몸이 아파서 어떤 거? 깔끔. 잊은 게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오케이, 알았어. 고생하세요. 네. 이 수용동에는 공안사범, 정신질환자, 조직폭력배 등 교정사고의 우려가 큰 대상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독거실입니다. 지금 제가 일단 여기 야간에 2달씩 근무를 하는데요. 뭐 4일에 한 번씩 들어오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안면이 생기니까 밖에서 그냥 아는 사람 만나면 인사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그냥 뭐 나 오늘 들어왔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럼 고생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야간 근무에서 특히 중요한 일은 약을 나눠주는 일입니다. 네, 약이요? 네. 아니, 줄게요. 네. 약을 주면 먹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교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제가 지켜볼 때 약은 무조건 먹게 합니다. 네, 쉬어요. 여기는 지금 일반 약 같은 경우는 아무 표시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정신과학이라서 여기다 의료과에서 표시를 해줍니다. 빨간색으로. 그럼 이 약은 특히 이제 복용하는 것까지 다 확인하고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조현병을 앓는 수용자가 약을 거부해 애를 먹었습니다. 조현병은 약을 잘 먹으면 관리가 되는데 약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이곳에 들어와서까지 약을 거부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약을 먹지 않고 난동을 피우고 독거실에서 문제 행동을 해 교도관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죠. 약과의 실랑이가 끝나면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는 수용자를 확인합니다. 4일에 한 번 근무하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어 문제 행동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용자의 상황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동정기록부는 엄중관리 대상자 중에서도 교정사고 우려가 이제 엄청 크다고 해서 특별하게 지정을 해서 저희가 요거를 1일 하루 종일 그 동태 시찰을 이제 동정 사항을 기록을 합니다. 세심한 관찰력과 집중력이 요구되는 시간입니다. CCTV 모니터를 보고 수용자의 작은 움직임까지 확인하고 순찰을 돌며 수용자들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정사고는 주로 밤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수용자는 7명입니다. 적지 않죠? 이런 교정사고가 발생하면 교도관은 뭐 했나라고 비난을 하기 때문에 긴장 강도가 높습니다.
자야 할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서성인다거나 화장실에 들어가 오래 있는 수용자들은 몰래 인식표를 붙여 야간 근무자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 확인 또 확인을 합니다. 요거는 그 1일 중점 관찰 대상자라고 해서 말 그대로 1일 중점 관찰 대상자거든요. 요거를 인식표를 거실 문 앞에다가 부착을 해놓고 야간 근무자들이 누가 이 사람 좀 더 자세히 봐야 된다 이런 거를 알 수 있게 그렇게 인식표를 부착을 해놓거든요. 야간 근무는 잠을 자지 못해오는 피로도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훨씬 많습니다. 불의 강도라든지 지금 보면 꽤 힘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좀 쉽진 않습니다. 이게 야간에 근무한다고 해서 육체적으로만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심리적인 부분도 사실은 되게 크거든요. 아침에 기상점검 할 때까지 수용자들이 무사했으면 아무 일 없었으면 근데 그거를 제가 편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어쨌든 수용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계속 도는 순찰을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근무 강도는 약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여섯 시 30분 기상점검 이상 무. 아침 배식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주간 근무자에게 인수인계하고 나면 드디어 퇴근입니다. 야근 힘들었고요. 네. 근데 다행히 아무 일 없이 그냥 아무 일 없이 이렇게 나오게 돼서 그러니까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아침에 웃으면서 퇴근하자. 네. 웃으면서 퇴근할 수 있어서 그게 좋네요.